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해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센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헌 결정 내린 조항 어떤 조항입니까? 네, 헌재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등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너무 무거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가령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상습적이라고 봐서 가중처벌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적 제한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봐서 지난달 25일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면 당장의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대상 조항이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가중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처벌이나 아니면 재판에서 좀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의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도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윤창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도 현재 위헌 결정 이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재판부의 권유가 있었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적용 대상은요. 도로교통법이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되어서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에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네. 여기서 2018년 12월 24일은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이후에 이 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요. 윤창호법 규정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대법원은 위헌 결정이 난 문구가 그 이후의 개정법에도 동일하게 있다면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에 맞춰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좀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아주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없어진 문제는 있는데요. 네. 그렇더라도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를 보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리고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 내에서 무겁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 경찰관을 폭행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네. 장용준 씨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올해 또다시 음주 측정 거부를 해서 검찰이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번 위헌 결정에서 노엘이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있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윤창호법 조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노엘은 음주운전을 한 번 했고 이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검찰청도 이에 맞춰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한 경우에만 해당 결정이 위헌이라고 보고 그에 맞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 판결 이후에 여전히 좀 여론이 분분한데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등의 수단을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엄격한 만큼 이에 맞춰 국회가 빠르고
빠르고 촘촘한 입법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은 유지를 하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잘 살펴서 음주운전 횟수나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구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